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3강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0번. 작업자 A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은 작업 발판 설치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문제 보시죠. 문제는 작업 발판의 폭을 물어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발판 재료 간 틈새의 간격을 물어봤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작업 발판 설치 기준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먼저.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다? 40cm 이상이고요. 자, 작업 발판의 폭이 왜 40cm냐면, 여기에 간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업 발판의 폭은 대한민국 사람들 발 사이즈가 보통 30에서 3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2번. 발판 재료 간 틈새의 간격. 이건 몇 cm다? 이거는 3cm 이하가 됩니다. 3cm 이하. 발판 재료 간의 틈새가 너무 커버리면 발이 빠질 수 있겠죠. 자, 3번. 작업 발판 설치 기준 5가지. 자, 보시죠. 자, 1번부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번.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여 고정시킬 것. 이거 당연한 거겠죠. 3번.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당연하겠죠. 작업 발판의 지지물을 하는데 하중에 파괴가 된다면 상관 하겠죠. 4번.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당연한 거겠죠. 작업에 따라서 작업 발판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발판 재료는 작업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곳으로 설치할 것. 당연한 거겠죠. 하중을 못 견딘다 하면 결국에는 부서지면서 사고가 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1번. 작업자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동영상 보시면은 작업 발판 위에 있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죠. 추락 원인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보시죠. 답안은 안전 난간 미설치, 그리고 안전대 미착용, 그리고 추락 방호망 미설치입니다. 항상 3개는 세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개는 세트다. 별표 2개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42번. 작업자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작업자 A가 이동하는 도중 발판 끝쪽 부분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재해 명칭을 물어봤고요. 기인물은 발판을 물어봤네요. 자, 재해 명칭.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재해 명칭은 떨어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락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 상의 재해 명칭에 대해서는 바뀐 지 꽤 되었습니다. 추락, 낙하, 좀 이런 거 안 됩니다. 떨어짐, 넘어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되ong은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인물을 봤죠. 기인물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기인물은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자, 이거 보시죠. 작업자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고 작업자가 이동하는 도중 발판 끝쪽 부분에 걸렸네요. 발판 끝쪽 부분. 이게 바로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인물은 뭐다? 발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작업자 A가 철골 위에서 발판을 설치하는 중이다. 작업자 A가 발판을 밟고 지나가다 발판 끝부분에 걸려 땅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 뭘까요? 떨어짐이 되겠죠. 그리고 기인물을 또 물어봤네요. 기인물 역시 나와있죠. 작업자 A가 발판을 밟고 지나가다 발판 끝부분에 걸렸다 했죠. 그러니까 기인물, 즉 원인은 발판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42번과 43번 문제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조금씩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답은 동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 작업자 A는 아파트 창틀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코킹 작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1번 추락 원인 4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2번 가해물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추락 원인 답 바로 보실게요. 안전 난간 미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대 미착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락 방호망 미설치, 그리고 이어서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했다.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겠지만은 부착 설비가 미설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추락 원인 4가지는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적은 게 가장 베스트였고요. 자, 여기서 가해물. 가해물은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죠.
기인물과 만들 가위부는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가해를 하는 게 뭐냐? 자, 보시죠. 작업자에는 아파트 창틀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해를 한 건 바닥이 되겠네요. 바닥. 그러면 답을 보시면 이번에 가해물은 바닥이 되는 겁니다. 가해를 했잖아요. 바닥에 가해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니까 즉 바닥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승강기 피트한 불안하게 설치된 작업 발판이 보이며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망치를 들고 작업 중이다. 승강기 피트 입구에는 안전 난간이 있지만 피트 내 작업 반경 구역에는 안전 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이동하는 중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아무런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작업자의 불안전 요소 5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작업 발판 설치 불량입니다. 작업 발판이 똑바로 설치가 안 됐겠죠? 2번, 안전 난간이 미설치가 되었고요. 3번, 안전대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4번,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미체결한 거게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추락 방호망 미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깊게 파고들어야지만 해당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는 작업형도 기존 기출에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잘 챙겨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도 결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6번. 작업자에는 승강기 피트 내부 점검하려고 덮개를 열자 수분이 많이 먹은 나무 판자를 밟고 작업을 하려다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즉 수분을 많이 먹은 나무 판자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영상에서 물을 많이 먹고 있는 나무 판자가 보였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죠. 문제 1번 발생 이유 4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2번 안전조치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제가 항상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상반된다. 그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 자, 1번 발생 이유 첫 번째 작업 발판 상태가 불량했고요. 2번 안전대를 미착용했고요. 3번 추락 방호망을 미설치하였고요. 4번 역시나 안전난간 미설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 이제 안전조치사항 4가지를 했죠. 제가 항상 상반대, 정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발생 이유의 정반대에 나와. 1번 작업 발판 상태를 점검하고요. 2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요. 3번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마지막 4번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이유와 안전조치사항 항상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7번 작업자가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법령이겠네요. 법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상은 무관하다. 영상은 무관한 문제입니다. 자, 답을 보시죠. 답은 1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번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와방으로 됩니다. 와방.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와방이다. 와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영상 및 사진을 보시면 리프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8번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9가지 쓰라고 했네요. 이건 여러분들 암기 문제죠. 암기. 즉 법령 문제입니다. 자, 1번 권가 방지 장치, 2번 가부화 방지 장치, 3번 비상 정지 장치, 4번 완충 스프링, 5번 안전 고리, 6번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 7번 삼상 전원 차단 장치, 8번 출입문 연동 장치, 9번 낙하 방지 장치, 다른 말로 해서 조속기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9가지는 이렇게 암기 및 법령으로 나오니까 바로 쓰라고 하거든요. 해당 9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49번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명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1번 보시죠. 자, 1번 스프링처럼 되어 있죠. 답은 완충 스프링이고요. 자, 2번 뭔가 버튼이 있죠. 이건 뭐냐면 비상정지장치입니다. 3번 처음 보는 장치죠. 그리고 3-2번도 여기서 처음 보는 장치입니다. 자, 해당 장치는 뭐냐면 자, 1번
기계식 가부화 장치이고요. 3-2번은 전자식 가부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기계식만 나왔습니다. 기계식만. 그런데 전자식을 왜 넣어놨냐면 지금 현재 있는 건설 현장에는 기계식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거의 뭐 기계식 쓰는 데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또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은 기계식만 나왔지만은 이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전자식 가부화 장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식 가부화 장치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시험대 나왔을 때 가부화 장치라 하더라도 이게 기계식인지 전기식인지 전자식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구별해 써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마지막 아니에요. 자, 4번. 4번에 대한 사진 보시죠. 이건 뭐냐면 출입문 연동 장치가 되는 거고요. 이어서 5번. 5번은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입니다. 이어서 6번. 뭔가 전원이 3개는 같죠. 이거는 뭐냐면 삼상 전원 차단 장치입니다. 마지막 7번 낙하 방지 장치거든요. 즉 조속기입니다. 자, 이 문제의 사진을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다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교재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매칭해서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자, 오른쪽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흑막이 지고공을 설치하고 있는 동영상 이 사진이 나오네요. 자, 문제 보시죠. 근로자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이거는 흑막이 지고공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집안의 붕괴 방지입니다. 2번 흑막이 지고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 이것도 역시나 법령입니다. 법령. 자, 보시죠. 자, 1번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번 버팀대의 기납 정도. 4번 치마의 정도. 그래서 뭐다? 부부버침입니다. 암기법은 되게 간단하죠. 부부버침. 여러분들 이 암기법은 필답에서도 보셨던 암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형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영상을 보지 않고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법령을 바로 작성하는 문제는 저희 신기반기 작업형 깜지 노트를 구매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작업형 깜지 노트는 작년에도 아주 많은 극찬을 받았던 상품이고요. 이걸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작업형에서 꼭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24년도 문제가 더 포함된 버전으로 바꿔놨으니까는 그걸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시는 링크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1번. 작업자에는 거푸집 동발이 해체 작업 진행 중에 지나가던 작업자 B가 거푸집에 잔해가 떨어져 맞는 재해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 보시죠. 문제. 거푸집 동발이 해체 작업 시에 준수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보시죠. 자, 1번.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할 것. 2번.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당연한 거겠죠. 3번.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당연하겠죠. 비나 눈이 올 때는 절대로 외부 현장에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할 것. 이렇게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 작업자에는 앞세기를 이용하여 건물을 해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1번. 건물 등의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 시에 포함 사항이네요. 자, 일단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앞세기로 건물을 부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민이라는 장비고, 민이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앞세기랑은 좀 틀린데, 그래도 이제 뭔가 해체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넣어본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시죠. 건물 등의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여러분들 이거는 필답 때 보시던 내용이죠. 자, 한번 보시죠. 1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 2번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3번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4번 사업장 내 연락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해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답 때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게 필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작업형에서는 고득점이 힘듭니다. 필답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작업형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작업자 A는 앞세기를 이용하여 건물을 해체하고 있는데 작업자 B가 작업자 주변에 머물러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 보시죠. 해체 장비로부터 작업자의 이격거리. 역시나 이것도 영상이랑 전혀 무관한 문제죠. 법령 암기 문제입니다. 법령 암기. 자, 이거는 몇 미터냐면 4m 이상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작업자 A는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을 해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해체 장비의 명칭, 2번 안전대책 5가지 적으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해체 장비의 명칭을 여기 보시면 오른쪽 편에 앞세기가 보이네요. 앞세기가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브레이크라는 장비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앞세기 쪽이랑 이제 조금 비슷한 부분이라서 같이 포함해 놨습니다. 앞세기 장비는 오른쪽 장비입니다. 해체 장비의 명칭은 그러니까 앞세기가 되는 겁니다. 앞세기. 2번 안전대책 5가지를 쓰라고 했죠. 자, 한번 보시죠. 1번 앞세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할 것. 2번 앞세기의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당연한 거겠죠. 3번 배관의 접속부, 핀, 볼트 등 연결 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할 것. 4번 앞세기의 중량들을 고려 차체에 무리를 초래하는 중량의 앞세기 부착을 금지할 것. 이어서 마지막 5번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교환할 것. 이 말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1번과 3번입니다. 앞세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할 것, 배관의 접속부, 핀, 볼트 등 연결 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하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커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볼트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볼트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연결 볼트가 2개씩 있는데 이 볼트에 대해서 보통 안전관리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 이 핀에 대한 볼트 부분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 볼트가 비껴나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밀렸다는 거죠. 위로 풀리든 아래로 풀리든 풀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앞세기 쪽에 있는 그냥 뭔가 접속부의 핀 같은 게 결국 풀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계속 두드리고 부시고 하다 보니까 또 부시고 뭔가 들고 하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조금씩 이게 핀 볼트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핀 볼트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체킹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회사마다 틀리겠죠? 매일 하는 것도 있겠고 일주일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표시해 놓은 데서 뭔가 볼트가 더 풀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조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할 것 이 말이고요. 그리고 구조의 안전 여부도 점검할 것. 이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매일 소위 말해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뭔가 루틴대로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세기 부분은 특히 포크랑 이런 앞쪽에 무거운 물체를 들다 보니 무거운 물체에 대해서 뭔가 핀이 돌고 풀리고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5번. 작업자가 해체 장비를 사용하여 건물을 붕괴시키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해체 장비 역시 다 보이시죠? 자, 1번. 해체물의 높이가 9m일 때 해체 장비와 해체물 사이의 안전거리가 몇 m인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작업행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좀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안전거리의 공식은 0.5 곱하기 해체물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해체물 높이가 9m라고 했죠. 0.5 곱하기 9로 하면 4.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저 요것도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아니면 이상이다. 아니면 이상. 4.5m 쓰면 틀립니다. 4.5m 이상. 뭐든지 해체물 높이 곱하기 0.5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작업자에는 고소 작업대를 이동시켜서 산소 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고소 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 2번. 고소 작업대 안전 작업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자, 일단 문제 답안 보시죠. 고소 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는 1번.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왜 그러냐면 높게 올라간 상태에 이동을 해버리면 역시나 그것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차도 그렇죠. SUV를 타는 거와 승용차를 타는 거와 승차감이 틀리죠. 왜?
왜냐하면 높게 타는 것보다는 땅바닥에 붙어가는 소위 말해 승용차가 더 승차감이 좋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3번.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이건 뭐냐면 이동한데 뭔가 뭐 방지턱이라든지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또 덜컹덜컹거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자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고소작업자가 자빠지는 순간, 뒤집어지는 순간 큰 사고가 나는 거겠죠. 자, 2번. 고소작업 때 안전작업 준수사항 3가지. 자, 안전작업 준수사항. 자, 1번. 안전모를 착용해줘. 다 기본입니다. 2번. 작업 때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을 금지시킬 것. 3번. 안전작업을 위해 적정 수준 조도를 유지할 것.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고소작업 때 쓰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도가 그냥 뭔가 건물 안쪽에 쓸 거거든요. 고소작업 때 쓰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 조도. 왜냐면 어느 정도의 밝기가 있어야 사고가 안 나겠죠. 너무 어두운 데서 고소작업 때 이동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근로자랑 접촉도 일어날 수 있고 시설물하고도 또 역시나 접촉 때문에 해서 시설물이 파손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도시가스 플랜트 현장이에요. 도시가스. 혹시라도 진짜 플랜트 배관 딱 때리는 순간 진짜 큰 사고가 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배관의 가스의 온도가 103도입니다. 103도. 우리가 100도 넘어도 뜨겁다고 하는데 103도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팍 퍼지는 순간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겠죠. 화상 바로 입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수 내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다리 밑을 이동한 후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지만 다른 보호구들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번.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지 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2번.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3번. 역시나 안전모는 보일 때 했지만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이 답안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작업대의 전격 하중은 안전율 몇 이상을 표시할 것. 이건 몇이냐면 5 이상입니다. 5 이상. 2번. 안전대 끼임 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자,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과상승 방지 장치입니다.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올라가 여기 대이면은 그러면은 더 못 올라가게 막아지는 거겠죠.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쭉 오르다 보면 배관을 때릴 수 있거든요. 배관 때리면 터지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여 적재함을 올려 실린더 유압장치 밸브를 수리하다 작업자에는 장갑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덤프트럭 보이시죠? 자, 1번.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 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방호장치를 쓰라고 했네요. 자, 일단 1번의 답안을 보시면 1번.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대로 진행한다. 당연한 거겠죠. 2번.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3번.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등을 이용해 받쳐준다. 4번.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번. 방호장치는 안전 지지대 혹은 안전 블록을 쓰시면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말했는데 안전 블럭이냐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서로 막 카톡방에 있는 회원들끼리 막 대화하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안전 블록입니다. 법제처 법령에 안전 블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 블럭이라고 쓰신다 하더라도 제가 채점자라고 하더라도 맞다고 해줄 것 같아요. 맞다고 해준다. 제가 채점자라고 가정했을 때 제 기준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혹시든 모르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안전 블록으로 외우자라고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번. 철골공사 작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오른쪽에 철골공사 작업 현장이죠. 1번. 철거공사 작업 중지 기준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봤죠? 필답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2번. 가무량 1mm/hour 이상인 경우. 3번. 강설량 1cm/hour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외우실 때 이런 분들이 있다고.
11을 외우시는 분들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풍속은 10m/s이고요. 10m/s. 강우량은 1mm/h입니다. 1mm/h. 또 강설량은 1cm/h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요 강우량과 강설량 부분에서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강우는 1mm고 강설은 눈이죠. 1cm입니다. 요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틀리시면 진짜 아깝습니다. 왜? 어디 배워놨는데 이거 혹시 단위 잘못 적어서 틀리면 여러분들 점수 이게 만약 보통 이게 3개 나왔잖아요. 보통 약 3점 정도 되거든요. 이 3점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작업형에서 이렇게 점수 아쉽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작업 합격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문제, 맞추라고 주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1번. 작업자 A와 B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1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진 보시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하는 걸 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1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2번.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3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로 분산하여 타설할 것. 4번.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자,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죠. 혹시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골고루 분산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편심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하중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작업장 상담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영상을 찍다가 뭔가 정말 실제로 뭔가 작업하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을 해서 많은 강의에 녹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도 작업형 영상 시험을 치실 때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가장 베스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작업형에는 정말 진심을 담고 필답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업형은 더 많은 코너를 담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형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친기방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형 영상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